대한민국 입시 현장에서 정말 어쩌다 보니까 30년이 넘어갔는데 네. 물론 이제 저는 그동안 뭔가 입시 제도 자체를 막 분석하고 뭐 어떤 지원 전략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럴 겨를이 없어서 별로 집중은 해오지 않았었어요. 엄연하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그 중고등학생들은 영어의 학습 방향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그것도 같은 비중을 두고 가야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수능과 내신을. 네, 내신 50, 이 수능 50 이렇게 두지 않게 되면 네네. 이건 뭐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오히려 수능 자체가 절대평가라서 안심하고 있었던 영어가 발목을 잡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일찍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 받기는 점점 어려워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유와 해결책 알아보려고요. 이분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듀 대표이사이자 메가스터디에서 아직도 현역으로 강의 진행하고 있는 김기훈 선생입니다. 선생님이 너무 격조하셨어요.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벌써. 너무 달라지셨는데요, 그런데? 네, 제가 예. 극강의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네. 먼저 다이어트 솔루션부터 좀 알려주시고 시작하신다면. 예전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막노동해서 그 진짜 고학으로 대학에 가신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장승수 알죠. 예. 그 분께서 쓰셨던 책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였잖아요. 전 다이어트가 제일 쉬웠어요. 정말요? 제가 마지막 출연했을 때랑 이제 너무 다른 모습이라 낯서실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좀 이제 문제가 있어갖고 뭐 부상도 당하고 그래서 그때 마지막 출연했을 때가 가장 이제 막 몸무게가 많이 나갔을 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건강적인 지표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살을 빼자.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늘 살면서 다이어트는 연속이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또 하다 보면 실패하고 요요가 와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자.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간헐적 단식이었고 16대 8. 그러니까 16시간 동안 이제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상화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운동도 많이 하는데 운동을 해갖고 살을 뺀다. 그거는 이제 그 축구를나 아니면 농구처럼 격렬한 스포츠를 하는 운동 선수들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고 간헐적 단식 그리고 이제 8시간 동안 먹는데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종류를 바꿨죠. 그리고 순서도 바꾸고. 그게 이제 잘 유지되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6개월 만에 20kg가 빛의 속도로 빠지고 그거를 이제 거의 2년째 유지하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선생님 하면 분석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이제 찾아온 이유가 있죠. 요즘에 학생들이 입시 준비 점점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영어는 일찍부터 이렇게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입시를 준비하는 거, 대입, 수능, 내신을 준비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투 트랙으로 가야 그렇죠. 된다라는 이제 제가 그 대전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하나의 먼저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제 자제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영어 교육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오죠. 요청하시겠죠, 다들. 지금까지 다 성공적으로 뭐 내신도 1등급, 수능도 영어도 1등급으로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친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대치동에 살고 그리고 그 아이도 이제 이번에 이제 대학 입시 이제 치렀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엄마가 엄마 아빠가 다 의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무슨 영어 학원 빅3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그 거치는 거를 다 거치고 거기서 이제 최고 수준의 이제 반에 이제 계속 다니고 그랬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영어 내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의고사는 그냥 뭐 계속 1등급 나오는데. 그렇죠. 1등급이 언제까지 나왔냐면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그러니까 작년 6월 목평까지. 6월이죠. 네네. 근데 거기서 2등급이 나왔어요. 그걸 경고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거의 공식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중학교 때 다 끝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신은 그때그때 범위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충실하면 되고 그런데 가다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내신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어 내신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안 하니까. 그리고 오늘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학교 영어 내신을 준비하는 것과 고등학교 영어 내신을 준비하는 게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근데 핵심이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비 고1 상황일 때 그래 어렸을 때 그 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영어 발음도 되게 좋고 챕터북부터 시작해서 영어 책도 상당히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뭐 문법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예비 고1 때부터 영어 학원을 안 다녀요. 1등급 나오니까. 네, 그래서 아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만든 교재하고 인강으로 하는 걸 주면서 최소한 요것만큼이라도 듣게 하라. 그것도 이제 보면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왜냐면 영어가 너무 쉬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고2 때 이제 내신이 1등급이 안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내신을 포기하게 되면 사실 갈 수 있는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선택의 범위가 우리가 7대 3이니까 네네. 6월 평가원에서 이제 그 상당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 1등급 비율이 1%대에 머물렀던. 거기서 이제 2등급 나오고서 패닉이 왔는데 그럼 그 남은 기간 동안 최소한 이거라도 해라라고 제가 제시를 했는데 예. 9월 평가원이 또 쉬운 바람에 9월에 다시 1등급으로 복귀하니까 네네. 야 이거 수능 가서 그냥 1등급 나오겠다. 그럼 제가 또 그랬어요. 한 2주 동안 해야 될 거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왜냐면 영어는 우리가 하나의 과목이 전에 언어잖아요. 언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안 하면 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말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수능 가서 2등급이 나와버리고 이 말부터 제가 그 꺼낸 이유는 뭐냐면 대치동에서 상당히 좀 이제 우리가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게 실패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굉장히 익숙한 그쵸? 말씀이세요. 예. 근데 이게 비록 대치동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국에서 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하나의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사례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은 포기와 실패로 가는 자, 이러한 그 부정적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오늘 차근차근히 제가 오늘 작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조금씩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시의 두 축이죠. 내신과 수능 각각 예전보다 어떤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영어에서 어떤 부분이 더 어려워졌나요? 학력고사라는 입시에 대해서 수능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과목 영역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던 게 영어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 이전까지 이제 학력고사라는 시험은 수능 세대 저는 수능 세대예요. 한참 이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학력고사라는 시험은 다음 중 강세 위치가 다른 단어는 뭐 다음 보기 중에서 인토네이션이 좀 이제 다른 거는 뭐 이런 걸 묻고 그러니까 뭐 리스닝도 없었으니까 그 상당히 linguistic knowledge 그러니까 이제 언어학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수능으로 전환을 할 때 수능 영어 영역에 외국어 영역이죠. 그때는 우리가 이런 수능으로서의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영어 영역에 있어서 어떤 거를 목표로 했느냐 이전 입시에서는 linguistic knowledge 그러니까 언어학적인 지식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평가의 목표는 communicative competence 의사소통 능력으로의 전환이다. 수능 문제를 보게 되면 뭐 어법성 판단 하나 정도고 우리가 어휘라고 일컫는 것도 순수한 어휘 문제가 아니라 독해를 제대로 해서 문맥에 맞는 어휘를 보려는 거잖아요. 너무 이제 그런 어떤 유창성이 있는 독해 쪽에 또 듣기 말하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영어 문장을 우리가 이제 뭐 말하기라든가 영어로 글을 쓰는 이 부분 이게 이제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수능에서 이게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이 영어 내신 특히 이제 서술형이 강화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정부에서 어떠한 그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억제책을 만들더라도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내신에 대한 거는 점점 강화되어 왔던 거고 그리고 대학 입시에 있어서 이런 어떤 내신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비중도 점점 늘려왔던 거고 그래서 이제 영어에 한정돼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내신 서술형을 점점 강화하고 비중을 늘리는 데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겁니다. 첫째, 영어 교육에 대한 주도권을 절대 사교육에만 완전히 내주지 않겠다. 공교육에서도 이 영어 교육에 대한 주도권은 계속 가져가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communicative competence, 그러니까 이런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는 수능 때문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이런 영어라는 언어 자체에 대한 구사력을 우리는 수행평가와 그리고 이런 지필고사에 있어서 서술형 주관식의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이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신 성적을 좋게 받을 수가 없게끔 하겠다 하는 것이 거의 경쟁적으로 지금 이제
이제 되어 오면서 네. 오늘에 이른 겁니다. 네, 언어로서의 본질을 네. 놓치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물론 지역적인 격차도 있고 지역 내에서도 학교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내신 영어 시험에서 이 서술형의 어떤 난도는 학부모님들이 학창 시절에 겪었던 것과는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지금 높아져 있다는 거죠. 근데 내신에 대해서는 나 때도 수능처럼 나 때 봤던 그 감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이 난도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그거를 감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된 범위에 있는 거 뭐 만약에 한 5번 반복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번엔 10번 반복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중간 기말고사를 시험을 치르는데 이 범위가 교과서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뭐 부교재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전국 연합 학력 평가, 보통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또 선생님들별로 이제 제시를 하는 뭐 이른바 프린트라고 얘기를 하는, 자, 그러한 이 학습 보조자료서의 유인물, 막 이런 것까지 그 다 시험범위에 잡히다 보면 페이지로 하게 되면 100페이지가 넘어가요. 와, 한 번 시험당. 그렇죠. 그거를 단순 암기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해결 안 됩니다. 네. 선생님은 사실 수능 영어의 전문가신데 내신을 이 정도로 분석하신다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한 변화상을 읽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수능 영어를 이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수능 영어만 하는 사람은 알려져 있지만 저는 첫 번째 직업은 이 세듀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연구하고 교재를 개발해 왔는데 업데이트 하시고 우리는 이미 뭐 한 10년 전부터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우리는 뭐 중등, 초등, 심지어는 파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신에 대한 그 지금 대비할 수 있는 자료도 우리가 권종으로 말하자면 중고등학생이 되면 10종이 넘어갑니다. 전국 고등학교가 이제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253개 고등학교의 내신을 10년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년간 분석을 해서 내신 서술형 주관식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먼저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이후로 또 5년이 지나서 더 분석을 해서 이제 거의 한 2만 문항 정도에 되는 서술형 주관식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별로 교재도 만들고, 그러니까 뭐 최근에 와서 어떤 내신 대비를 중시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준비는 이제 해왔고, 확실한 준비를 갖추지 않게 되면 무방비 상태에서 당장 우리가 이제 내신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11번이지 않습니까? 당장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부터 애들 쓰는 말로 멘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 멘붕이 선생님 보시기에 몇 학년 때 가장 큰 멘붕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일단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부터 보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또 천천히 드리겠지만 중학교 내신에서 했었던 것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달라지는 포인트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 좀 불가피하게 제가 이제 대치동 8학군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대개가 막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죠. 뭐 영어 자체 유창성에 있어서는 뭐 어떤 학생들은 순수 국내파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선생님보다 더 이제 영어 구사력이 좋은, 발음도 좋고. 그렇죠. 뭐 그런 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 내신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중학교고 고등학교의 근본적 차이점은 중학교 때 절대평가였다면 고등학교는 상대평가 아닙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는 뭐 어느 정도 부분 점수도 후하게 주고, 왜냐면 그거 갖고 뭐 아주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내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일반고에 진학할 학생들은 이게 뭐 어떤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학교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채점 기준도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당장 고등학교 내신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부분 점수를 주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짜고, 그리고 만약에 내용적으로는 서술형에 대한 답을 맞게 썼는데 이거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 그러면 부분 점수도 안 주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냥 가차없이 0점체를 합니다. 그런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뭐 당장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부터
충격파가 전달이 되고. 선생님 보셨을 때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학교, 뭐 특정 학교를 언급하지는 않아주셔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나오는구나. 놀랐던 사례 있으세요? 놀라움의 너무 연속이에요. 많아요?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수능 문제 문항을 분석할 때도 뭐 그런 느낌을 갖지만 이걸 출제하신 분께서 본인이 만약에 이 시험을 치르시면 다 맞히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독서를 많이 하는 영어 선생 입장에서 보면 자칫하면 실수가 나와서 그러니까 뭐 조건을 주고 이 배열하는 이제 영장 문제는 뭐 모든 학교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자칫하면 이제 그 배열되어 있는 표현들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이제 해 나가는데 거기서 뭔가 단어 하나를 빼먹으면 이게 이제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면 그냥 좀 부분 점수를 삭제를 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보기에 치명적인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면 완전히 점수 자체를 못 받을 텐데 그런 것들을 많이 선생님도 이제 부분 점수 달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 그 정도로 어렵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어에 대한 뭐 실력, 유창성에 또 그리고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시험 보는 상황에서 정말 긴장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 이것까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힘든 거예요. 기본적인 실력이 되어 있느냐, 범위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실전적으로 수험 상황에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 얼마나 이게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여기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어느 하나라도 갖춰져 있지 않게 되면 이건 뭐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맞습니다. 수시가 이렇게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나하나가 사실 모의평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친구들이.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번 내신 시험을 진짜 수능을 치르듯이 전쟁을 치르듯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이 내신에 대한 또 수시를 위한 내신 준비에 대한 심각성을 그만큼 못 느끼는 뭐 학부모, 학생들도 놀라울 정도로 좀 많이 있다.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생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학교 내신을 대비한다. 그러면 중등 내신 학원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럼 중학교 대비 학원. 그 학교에서만 보면 이 시험만 잘 보면 고등학교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거나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체감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영어 전체에 대해서 문법도 구문도 한번 확고한 체계를 잡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게 안 돼요. 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의 아주 근본적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표로 이제 만들어 드린 거를 찾을 수 있어요. 일단 범위는 중등 내신은 교과서 10페이지 내외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나눠주시는 프린트 한 3, 4페이지. 그래서 배운 내용 위주로 출제합니다. 그것도 알려주시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제할게. 이렇게요. 그렇죠. 고등학교 내신은 이제 평가 범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거기다가 선생님들이 자체 제작한 뭐 특수 프린트. 이렇게 되면 1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지문을 변형하고 또 제시된 범위 이외의 것이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별력을 제고하는 장치죠. 그리고 문제 난도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쉬운 문제.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웬만큼 하면 할 수 있는. 근데 고등학교 내신은 고난도 문제, 암기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항들이 절반이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 점수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다. 중학교 내신은 잘 주마 이렇게 돼요. 근데 부분 점수가 거의 없고 문법에 오류가 생기면 이건 무조건 0점 처리.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 유형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이제 그것도 이제 금년부터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 부분도 질문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중학교 내신은 짧은 시간에 벼락치기가 가능하고 공부한 양과 점수가 비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은 253개 학교를 전부 다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건 벼락치기 불가능하다. 그리고 학습량이 증가해도 이건 점수 개선이 어렵다. 탄탄한 영어 실력 기반이 안 되면. 그리고 시험 준비의 전략. 중학교 내신은 배운 내용을 암기하고 반복하면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심화 이해와
변형 문제 풀이 필수, 그리고 고득점을 위해서 고난도 문제 대비가 필수인데 고난도 문제 대비는 탄탄한 영어 전반에 걸친 그러한 확고한 문법 구문에 대한 실력 기반이 필요하다. 거기다 플러스 어휘력까지. 그 어휘력을 수치로 얘기를 한다면 고등학교 내신은 at least 최소한으로 잡아서 네. 5,000단어. 5,000단어. 네. 어떤 단어, 영어 단어를 보고 이게 우리말로 무슨 뜻이다 라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어휘를 사용하는 어법까지. 예. 네, 만약에 그것이 동사라고 한다면 네네. 동사의 기본적인 어법이 있잖아요. 네네. 뭐 목적어를 필요로 할지, 보호를 필요로 할지, 목적어 2개를 필요로 할지, 목적어 다음에 보호를 필요로 할지 이런 것까지 아는 상황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이해였네요. 네. 네. 그럼 30년 이상 입시 영어를 분석해 보니 수능보다 내신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고 느끼셨어요? 그렇죠. 이제 수능도 변화는 해왔는데 네네. 이제 수능이 사실 절대평가 이후로 유형에 있어서의 변화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문항별로 정해져 있어요. 뭐 29번은 어법, 30번은 어휘, 뭐 34번은 빈칸 추론, 뭐 41번, 42번은 장문 독해,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신에 있어서의 변화는요, 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이거 상전박해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점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변별, 난도를 계속 높였던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을 변별하기 위해서였잖아요. 촘촘하게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따라서 이제 9등급이 5등급으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되는 방식으로 바뀌잖아요. 네. 이러한 변화는 다소 완만해지는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네네. 5등급제면 1등급을 10%.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주는데, 야,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이게 1등급을 2배를 더 2.5배죠. 2.5배를 주는 거니까 뭐 이 정도면 더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올라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 1등급을 지금 이제 10%를 주는데 1등급을 제대로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2배 반 늘어난 것만큼 2배 반 수월해진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1등급이 안 되는 아이들은 1등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1등급인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9등급제에서도 1등급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2등급과 1등급의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경쟁이 그럼 불보듯 뻔하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훨씬 더 커졌으니까요. 네. 그리고 다만 그런 등급 구간을 세분화시킨 걸 줄이고 한 등급의 이 배당 비율을 늘렸을 뿐이지 문제에 대한 난도가 뭐 이게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쉬워진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1등급의 비중을 10%나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10% 들 수 없게끔 더 학교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난도는 증가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리가 이면에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능도 절대평가니까 1등급 받기 쉬운 거고, 그 내신도 1등급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능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이제 영어는 쉬워질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마치 한국사처럼 한국사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네네. 한국사가 쉬운 것처럼 영어도 그럴 것이다라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상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결과를 보세요. 지금 제가 최근 전환된 이후에 그러니까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에 1등급 비율을 쭉 이것도 이제 표로 다 만들었고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게 1등급 받기 쉽지 않아요. 이게 10% 넘었었을 때가 2018년도하고 18학년도하고 2021학년도밖에 없어요. 그 이유로는 다 지금 4%, 6% 뭐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죠. 대한민국 입시 현장에서 정말 어쩌다 보니까 30년이 넘어갔는데 물론 이제 저는 그동안 뭔가 입시 제도 자체를 막 분석하고 뭐 어떤 지원 전략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럴 겨를이 없어서 별로 집중은 해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엄연하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 그 중고등학생들은 영어의 학습 방향이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그것도 같은 비중을 두고 가야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수능과 내신을. 네, 내신 50, 수능 50 이렇게 두지 않게 되면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오히려 이게 그러니까 수능 자체가 절대평가라서 안심하고 있었던 영어가 발목을 잡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해야 될 것이 저의 일종의 뭐 전 사명감? 예, 사회적 책무다 막 이런 네네. 생각까지 들어요.